안녕하십니까. 민원 만족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능률업회 컨설팅의 이재희 팀장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지표 내용부터 민원 명부 제출 관련 법적 근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의 법적 민원 만족도 부분입니다. 평가 배점은 광역이 10점 반영이 되고요. 기초 10점 반영이 됩니다. 법적 민원 만족도 조사는 법적 민원을 신청 처리한 20세 이상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기간별로 70표본을 우선 할당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표본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표본 할당이 다 틀린 부분이 올해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응답 표본이 배분된 목표 표본에 미달될 경우에 평가단이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법적 민원인 명부를 각 기관에서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한 공문을 기관에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해당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고충민원 만족도 부분입니다. 평가 배점은 광역이 3점, 교육청이 3점, 기초가 6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대상 범위는 20년도 7월 1일부터 21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인 명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대상 명부는 7월 3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민원인 만족도 명부를 별도 지정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게 되시면은 만족도 조사 결과 원점수에서 감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별 1점, 총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 만족도도 민원인 명부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관련돼서는 공문 내용을 참고를 추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설계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민원 만족도 조사는 20년도 6월 1일부터 21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13개월인데요.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된 민원인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기간별로 표본수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별 할당 표본수는 운영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는 20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법적 민원과는 좀 다름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대상 기관은 총 260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표본 규모는 약 11,020표본이 될 거고요. 전화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조사기간은 법적 민원과 고충 민원이 동일하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형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설문 내용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민원 만족도 모형은 서비스 품질 지수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전반적 만족 지수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산출할 때는 6대 4의 비중으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작년에 적극 행정 문항이 신설이 됐는데 올해 역시 해당 문항이 유지가 돼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적 민원 만족도 설문지는 저희가 매뉴얼 상에 포함을 해서 첨부를 했는데요. 올해 바뀌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SQ7번에 민원 서비스를 어떤 소속으로 포함이 돼서 경험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점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항이지만 분석의 다양한 관점에서 문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3-1번의 시설 이용 편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작년에 이제 예시로 주차장이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기관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차장 예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항 7번의 인지문항이 작년 대비 한 문항이 빠졌고요. 그리고 문항 8번 신뢰도와 관련된 문항이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인 법적 민원 만족도의 설문지가 구성이 됩니다. 신뢰도 문항 8번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 민원 만족도 조사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제 참고치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 만족도 모형은 신청, 처리 과정, 결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 만족도를 약 61.6%, 전반적 만족도를 38.4% 반영해서 종합 만족도를 산출하게 되고요. 특별히 작년의 모델에서 거의 변경이 되지 않고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도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해당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법적 민원 만족도 조사 그리고 고충 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설문지나 모델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원 교육이라든지 조사 진행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민원만족도 조사원들의 교육은 저희가 8월 중순 정도에 전화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사원들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습교육을 통해서 물론 작년도에 투입되었던 조사원들을 재선발을 해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들 대상으로 이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변화된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학습하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간에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임시 콜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고객분들에 대한 민원인분들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콜센터에서 대응을 함으로써 어떤 불만이라든지 의문사항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나 혹은 저희 내부의 직원들도 각종 문의에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문의에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을 할 테니까 언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캣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조사를 하는 전화조사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본 조사는 이제 전화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원에 의한 어떤 비표본 오차 제거를 위해서 실시간 전화 감청도 함께 진행을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추진 일정입니다.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와 고충 민원 만족도 조사의 추진 일정은 유사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만 명부를 제출하시는 그 시점은 조금 다를 텐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부 제출과 관련된 공문이 각 기관에서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특히 법정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까지 명부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의 명부를 빨리 제출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명부를 주시게 되면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명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용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내면 그 가용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소요가 되다 보니 법정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앞당겨서 좀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명부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면서 명부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8월 중에 진행되는 걸로 일정을 잡았는데요. 한 8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출된 명부에 대한 정리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기준의 부합성이라든지 중복된 리스트는 없는지, 불필요한 민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설문이 진행이 되고 나면 결과 분석은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들은 저희 컨설팅 결과에 합산을 해서 추후에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정민원 만족도 명부 제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공문에 첨부된 부침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는 좀 참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정민원이라고 함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청하거나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게 되는 명부가 이 법정민원의 어떤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민원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러내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공문의 부침 자료의 안내 가이드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류라든지 법정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잘 잡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출하실 때마다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 건 먼저 시스템의 업로드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되 만약에 문의사항이나 잘 안 되거나 혹은 오류사항이 발생이 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내부의 유하은 위원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023786-0616번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는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7월 13일 이전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13일부터 올려주시는 게 저희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기한은 다시 좀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명부를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안부에서 가이드 주신 내용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다운로드한 원상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뭐 편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뭐 다른 내용으로 뭐 좀 바꾸신다든지 내용을 누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리스트에 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추후에 점수 결과가 이제 0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유념을 해주시고 업로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민원처리부 다운로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제출하실 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파일명, 확장자명을 CSV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장명이 엑셀 파일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업로드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부 제출하실 때 파일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그 안에 저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피드백을 드리면서
재업로드를 요청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상당히 좀 연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명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파일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파일명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드리고 수정을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은 작년도에 이어서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담당이 바뀌셨거나 새롭게 업무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락처 적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만족도와 관련돼서는 역시 양식에 따라서 민원명부 제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충민원, 반복민원 및 집단갈등민원 명부는 별도의 시트로 구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내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대로의 파일을 제출하시지만 고충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양식에 맞춰서 별도의 양식에 맞춰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원명부 작성 시의 주의사항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셔야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뭐 접수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고충민원 만족도 명부 제출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인 명부 제출 기한문은 권익위에서 공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제출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제출 대상 민원 유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고충민원이 대상이 되겠고요. 국민신문고상 고충민원 민원과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진정,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모든 민원이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유선, 무선 구분하여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조사로 진행되므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원인이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회 미만의 반복 민원은 한 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5회 이상의 반복 민원은 집단 민원 제출 시트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민원이라든지 악성 민원은 비고란에 별도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경로는 온라인 민원, 오프라인 민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민원 유형은 국민신문고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구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분야는 해당 내용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5회 이상 반복 민원이나 집단 민원 별도 시트에 작성한다라는 부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기간 및 방법과 관련돼서 7월 30일까지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하고는 기한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7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고충 처리 이 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 명부를 업로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에서 1일 경과시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원점수에서 1점이 감점이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 총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모르시거나 간과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상 방법 민원, 집단 민원은 엑셀 양식의 두 번째 시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집단 민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드시 대표자 정보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복 집단 민원 시트 작성 시에 민원 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하은 위원과 저 이재 팀장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지만,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와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김은섭 팀장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86-0597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원명부 제출 관련 법적 근거인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공문이 내려갈 때 그 공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표기를 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 내용들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민원명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제3자 제공이라든지 업무 위탁과 관련된 본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음에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공문 하달 시에 부침 자료들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질의응답과 관련된 또 다른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